안녕하세요. 오늘 교육을 맡은 마드라스 체크 CX 본부의 박진웅 책임입니다. 오늘 플로우 강의가 진행되는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생기신다면 줌 채팅을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함께 참가 중인 플로우 팀에서 문의 확인 후에 채팅을 통해 문의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플로우 기능 핵심 교육으로 약 50분 정도 교육 진행될 예정이고요. 강의 중간에 두 개의 퀴즈, 그리고 미션도 준비해 두었으니 집중해서 강의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플로우의 전체 구성부터 사용 환경, 플로우 핵심 기능인 프로젝트, 그리고 게시글 4종, 세부 기능과 케이스 스터디까지 교육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회사에 맞는 플로우 세팅법, 두 번째는 기존 업무 방식을 플로우로 대체하는 방법, 세 번째는 그 외에 알아두면 좋은 플로우의 기능들을 A to Z까지 모두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강의는 중간중간에 따라하시거나 또 미션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미리 플로우에 접속해 두시고 강의 전에 안내받으셨던 메일이나 문자에 있는 교육 프로젝트 링크를 통해서 교육 프로젝트에 꼭 참여하신 후에 이 교육을 함께 들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이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로우의 전체 구성입니다. 플로우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우측 상단에 있는 이 회원가입을 누르시면 새 회사 만들기, 기존 회사에 참여, 게스트로 시작하기 세 가지 형태의 회원가입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플로우를 기업 내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관리자 혹은 검토 담당자분들은 새 회사 만들기를 클릭하신 후 회사를 만들어 주시고 이후에 기업 내에서 가입해 주시는 임직원분들은 두 번째 있는 기존 회사의 참여를 통해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본인이 플로우를 사용하는 기업의 협력업체 혹은 고객사, 담당자 등의 입장에서 초대를 받은 상황이라면 이 세 번째에 있는 게스트로 시작하기를 클릭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기본 세팅 프로젝트 3종이 생성되어 있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플로우의 전체 화면 구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로우에 접속하면 보이는 화면인데요. 이 화면을 보실 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이 네모네모한 박스들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플로우에서는 이러한 박스들을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업무 소통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프로젝트 관련 담당자들이 초대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많은 업무 히스토리들이 이렇게 공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측 상단을 보시면 조직도 기능이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회사 내 관련 부서들이 조직도상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 우측에는 채팅 모양의 메신저 아이콘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메신저 기능은 내가 원하는 대상과 1대1 그리고 단체 채팅방을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우측에 있는 알림 버튼을 클릭해보면 프로젝트 내부에서 등록된 새로운 글들이나 댓글 등 여러 업무 히스토리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해당 히스토리로 바로 이동도 할 수 있고요. 알림 버튼 우측에는 프로필이 있습니다. 프로필에서는 정보 조회나 환경 설정, PC 앱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이 중앙 상단에 있는 검색창에서는 프로젝트 내부에 있는 글이나 파일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화면 좌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은 홈 버튼입니다. 다른 프로젝트나 뭐 기타 화면들에서 홈으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고 이렇게 회사 로고를 저장해 두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에 보이시는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누구나 쉽게 회사 내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에 보이는 더보기 버튼은 뭐 미분류, 미확인 등 프로젝트들을 분류해서 조회가 가능한 버튼입니다. 하단에 보이는 모아보기 기능은 내가 찾고자 하는 글이나 파일들을 원하는 필터링을 통해서 모아볼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중요한 부분들, 중요한 기능들이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최근 업데이트는 말 그대로 가장 최근에 글이나 댓글이 업데이트된 프로젝트들이 순차적으로 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프로젝트 폴더는 프로젝트를 폴더로 분류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 기능도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플로우 사용 환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크롬이나 엣지 같은 웹브라우저로 플로우 사용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PC 설치형 모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전체 창 모드, 우측에 있는 미니 창 모드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모바일 환경에 플로우 어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기별로 최적화된 화면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참고로 어플을 다운받을 때는 검색했을 때 나오는 이 보라색 어플을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플로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PC 설치형 PC 앱을 꼭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여기 참여해주신 대부분의 담당자님들도 아마 PC에 업무할 때 쓰시는 메신저 한 개 정도는 다 설치해 놓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업무적인 소통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해 두셨을 텐데 마찬가지로 플로우도 PC 어플, PC 설치형을 꼭 다운받아 주시고 부팅 시 자동 실행, 또 자동 로그인 기능을 활성화하시면 신규 글이나 채팅, 알림들을 빠르게 수신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보안적인 부분이 우려가 되신다면 이 잠금 모드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팁은 바로 즐겨찾기 기능입니다. 웹의 플로우 홈페이지를 즐겨찾기에 두면 원클릭으로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 또 한 가지 웹의 특징은 현재 내가 참여 중인 프로젝트의 이름이 이 탭에 반영이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여러 가지 업무를 진행하고 있을 때 이 탭만 확인함으로써 내가 어떤 업무를 진행 중인지 알 수 있고 또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플로우의 핵심 기능인 프로젝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의 업무를 어떻게 플로우로 전환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기능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프로젝트 관리가 필요한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일반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실 때 사용하는 메신저 화면인데요. 이게 보기만 해도 정말 정신이 없죠. 업무 우선순위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더러 반복적으로 업무나 파일을 요청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두 번째는 메일입니다. 메일은 여러 가지 업무들이 하나의 메일로 전송되기 때문에 주제별 업무 히스토리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또 끝없는 답장 또는 전달식의 소통으로 중요한 내용 확인이 어려웠던 점도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 양식 작성에만 시간을 뺏기는 경험들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고요. 또 업무에 맞는 여러 가지 메신저나 툴들을 사용하다 보니 업무가 분산되는 느낌을 경험한 순간도 있으셨을 거고요. 다음과 같이 일정 관리를 수동으로 하다 보면 일일이 타이핑을 하고 또 취합하는데 답답함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플로우의 프로젝트 그리고 업무 기능이 생겨났습니다. 프로젝트는 주제별로 방을 생성하고 담당자들을 초대해서 협업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플로우 내부에 있는 업무 기능을 통해서 업무를 5단계 진행 단계로 구분해서 실시간 업무 트래킹이 가능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들에 대한 해소가 가능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로우의 세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 가지 프로젝트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모든 프로젝트 내 공유되는 게시글과 자료는 프로젝트 참여자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내가 우리 회사의 관리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면 프로젝트 내에 있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각각의 프로젝트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 네모칸 우측 하단에 아무 표시도 되어 있지 않으며 참여자만 프로젝트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특징은 누구나 생성이 가능하고 참여자 초대나 내보내기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프로젝트 참여자만 이 프로젝트 리스트가 확인이 가능하며 기존 참여자의 초대를 통해서만
프로젝트 초대가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개인 용도의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다면 이 일반 비공개 프로젝트를 개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측 하단에 지구본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회사 공개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방금 말씀드렸던 일반 프로젝트와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생성이 가능하고 참여자 관리가 가능한 것은 동일하지만 임직원들에게 이 공개 프로젝트 카테고리가 공개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직접 원하는 프로젝트로의 참여 요청을 해주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 해당 프로젝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서별 필수 가입 프로젝트나 동호회 프로젝트 등과 같은 프로젝트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 회사 공개 프로젝트 내부 데이터에 대한 보안의 염려를 갖고 계시다면 이 프로젝트 설정에서 관리자 승인 후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우측 하단에 빌딩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회사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특징은 프로젝트 생성과 동시에 우리 회사 임직원 모두가 자동으로 초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전 직원들이 참여되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회사 공지사항 용도로 활용하기 좋고, 이 회사 관리자만 프로젝트 개설, 편집, 수정 등이 가능합니다. 그 이외에 참여자 초대나 내보내기 등 참여자 관리는 불가능한 프로젝트입니다. 혹시라도 이후에 이 만들어 놓은 회사 프로젝트에 참여자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오면 이 회사 프로젝트를 일반 프로젝트로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회사 프로젝트에서 일반 프로젝트로 전환하면 다시 회사 프로젝트로 복원은 불가한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우리 퀴즈 하나 풀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자 선착순 두 분에게는 저희가 기프티콘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을 여시고 수신자를 모두에게로 설정해 두신 이후에 제가 정답을 외쳐달라고 말한 순간 정답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은 객관식입니다. 프로젝트 내용, 관련 내용 중 올바르지 않은 내용은 지금부터 정답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막 제가 프로젝트의 종류와 설정 방법, 혹은 성격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올바르지 않은 내용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주 쉽게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제 한번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내용은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내용을 골라주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인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회사 프로젝트는 관리자가 아닌 일반 참여자도 생성할 수 있다. 아마 가장 그냥 방금 막 설명드린 내용이었는데 이 회사 프로젝트는 본인의 자신의 회사 관리자만 생성하고 또 뭐 수정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죠. 옳은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답이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내용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른 답변들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프로젝트는 관련 담당자를 초대하여 주제별 업무 히스토리를 공유하는 공간이다. 네, 프로젝트 정의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드렸던 내용이죠. 회사 프로젝트에서는 참여자가 임의로 퇴장할 수 없다. 맞습니다. 회사 프로젝트는 생성한 순간 자동으로 임직원 모두가 초대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세 번째, 회사 공개 프로젝트 내 공유된 자료라도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다. 네, 그 누구라도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면 프로젝트 내에 공유된 자료, 뭐 글들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었고요. 회사 공개 프로젝트 카테고리는 관리자만 추가 및 수정이 가능하다. 네, 이것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정답 올바르지 않은 내용은 바로 5번이었습니다. 플로우 팀에서는 정답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프로젝트 생성하기입니다. 프로젝트 생성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데요. 좌측 상단의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직접 만들기와 템플릿 선택하기 두 개의 항목이 보이게 되는데요. 나는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조금 생소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 이 템플릿 선택하기를 통해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템플릿들을 확인하시고 또 프로젝트를 생성하셔서
내 입맛에 맞게 조금 수정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는 플로우가 어느 정도 익숙하다, 자유롭게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직접 만들기를 선택하셔서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만들기나 템플릿 선택하기 모두 이 추가 옵션은 선택적으로 설정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추가 옵션 설정을 진행해 주실 때는 이 다음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플로우에서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분류의 프로젝트를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서별 필수 참여 프로젝트, 회사 문화 프로젝트, 또는 팀, 개인용 프로젝트 이렇게 구분을 해봤는데요. 먼저 부서별 프로젝트와 회사 문화 프로젝트는 회사 공개 프로젝트로 설정해 주시되, 부서별 업무 내용이 있을 만한 부서별 프로젝트는 관리자 승인 후 참여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시는 게 좋고,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팀이나 개인용 프로젝트는 일반 프로젝트로 생성을 해주시고 추가 보완을 위해서 관리자 승인 후 참여를 활성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가 된 이후에는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담당자분들을 초대해야겠죠. 초대는 프로젝트 내부에 들어가신 후에 우측 상단에 있는 초대하기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 있고, 참여자 초대, 이메일 초대장 발송, 초대 링크 복사 세 가지의 초대 방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에 있는 초대 링크 복사를 클릭하면 여러분이 문자, 메일로 안내받으셨던 그런 링크가 복사가 되게 되고요. 보통 외부인과 협업을 진행하실 때는 이 세 번째 방식으로 초대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프로젝트 프로젝트 내부에서 참여자 초대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회사 임직원분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중에 원하는 참여자를 초대해 주시면 이렇게 우측에 참여자 리스트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는 관리자, 외부인, 임직원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중 외부인은 우리 회사 임직원이 아닌 협력사 직원, 아르바이트생 등 게스트 계정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모두 이 외부인으로 빠지게 됩니다. 또 프로젝트 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프로젝트에서 담당자를 내보내기 처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 오른 참여자 우측에 있는 전체 보기에서 더보기를 클릭하면 관리자로 지정을 하거나 혹은 프로젝트에서 잘못된 인원을 내보내기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플로우에 있는 채팅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의 채팅은 흔히 사용하시는 일반 메신저들과 크게 다른 점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플로우 메신저 채팅에서 제공되는 기능으로는 이모티콘, 파일 첨부, 지정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시크릿 채팅 기능, 화상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플로우에서 프로젝트를 운영하시다 보면 업무적인 대화를 하고 하는 등의 이런 필요가 있으실 텐데요. 이럴 때 이용하실 수 있는 프로젝트 채팅이라는 또 하나의 채팅 기능을 플로우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채팅은 말 그대로 프로젝트와 연동이 되어 있는 채팅 기능입니다. 프로젝트 내 우측 참여자 명단 아래쪽에 있는 이 채팅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프로젝트 참여자들로만 구성된 채팅방을 바로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채팅방은 프로젝트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채팅방 내에 있는 더보기 버튼에 있는 프로젝트 바로 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프로젝트로 바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채팅방은 참여자가 이 채팅방에서 따로 나갈 수는 없지만 혹시 참여자 관리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면 프로젝트 내에서 참여자 내보내기를 통해 이 프로젝트 채팅방 참여자 관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프로젝트 내부에서 참여자 관리, 내보내기 처리해 주시면 이 프로젝트 채팅방에도 동일하게 참여자가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이콘 모양으로도 이 일반 채팅과 프로젝트 채팅을 구분해 놓았는데요. 먼저 프로젝트 채팅방은 이렇게 프로젝트 모양의 네모난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 일반 채팅방은 보시는 것처럼 참여자들의 프로필 사진으로 아이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콘을 통해서도 어떤 채팅방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우 채팅에는 단체 채팅방에서 채팅 관리자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잘못된 인원이 초대되었거나 혹은 이 업무 관련된 모든 대화, 모든 기간이 종료가 되었을 때 채팅방에 있는 지정되어 있는 관리자분께서 해당 직원분들을 내보내기 처리해 주실 수 있고 혹은 다른 임직원분들을 추가로 관리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채팅 관리자 기능은 1대1 채팅이나 프로젝트 채팅에는 없고 일반 단체 채팅방에서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젝트의 종류, 개설 방법 등 프로젝트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고요. 이번에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많은 프로젝트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점점 늘어나는 프로젝트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규칙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들을 세팅하기를 권장드립니다. 첫 번째로 권장드리는 방법은 바로 프로젝트 이름 규칙입니다. 프로젝트 제목은 직관적일수록 좋은데요. 플로우가 드리는 제안은 카테고리와 뒤쪽에 직관적인 내용, 부서명으로 조합을 하는 방법입니다. 다양한 예시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테고리 부분에는 부서명, 유형, 회사 규칙 등이 들어갈 수 있고, 이 직관적인 내용에도 또한 부서, 기업명이나 혹은 프로젝트 주제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플로우에도 이렇게 대괄호 안에는 이런 식으로 뭐 부서명, 그리고 그 뒤에는 프로젝트 주제에 대한 내용을 적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부서별로 협업해서 사용하실 때는 대괄호 안에 이렇게 소통 혹은 영어로 올 등을 사용하시거나 여기 나온 것처럼 부서별, 본부별로 넘버링을 해서 프로젝트 이름을 지어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별 규칙에 대한 부분으로 프로젝트 폴더와 프로젝트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프로젝트 폴더와 색상 지정에 대한 부분은 회사 전체가 아닌 개인에게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편하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부서별, 특성별로 이렇게 프로젝트 폴더가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폴더별로 관련 프로젝트들이 담겨 있고 프로젝트 색상도 이렇게 통일시켜 놓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각 프로젝트 폴더 그리고 색상으로 지정하는 방법입니다. 프로젝트 폴더로의 지정 혹은 프로젝트 색상 지정을 원하는 프로젝트에 들어가신 후에 더보기에서 프로젝트 폴더 설정 혹은 색상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렇게 하나하나의 프로젝트에 일일이 들어가서 지정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이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설정을 클릭 후에 원하는 프로젝트들을 선택한 다음 프로젝트 폴더 설정 혹은 색상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일괄적으로 원하는 프로젝트들을 설정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 이 색상 설정에 관한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프로젝트의 기본 색상은 관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흰색으로 고정해 두는 것입니다. 메인 화면 우측 상단 프로필에서 환경 설정, 그리고 여기 있는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 이 프로젝트 색상 설정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주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랜덤으로 설정이 아닌 흰색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흰색으로 고정을 해두면 이후에 새로운 프로젝트에 초대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 이 프로젝트는 새로운 프로젝트니까 새로운 색상 지정, 분류가 필요하겠구나 하고 추가적인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 폴더 설정, 색상 지정 이외에도 프로젝트 즐겨찾기 기능이 있는데요. 프로젝트 좌측 상단에 이 별 모양을 누르게 되면 화면 상단에 프로젝트가 고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 즐겨찾기 기능도 너무 많이 지정을 해두면 헷갈리기도 하고 오히려 더 활용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0개 이하로 즐겨찾기를 지정해 두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내에서 작성할 수 있는 게시글 5종, 그중에서도 업무 기능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기능입니다. 업무 게시글 작성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제목을 작성하는 공간, 또 요청에서 보류까지 5단계 업무 프로세스가 있고, 업무 담당자와 시작일, 마감일자, 진척률 등을 표시할 수 있고, 이 상위 업무와 관련된 하위 업무들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플로우의 업무 기능을 어떻게 적용을 하면 좋을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임대리로부터 지금 채팅이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다음 주까지 회의에서 나왔던 기획안 자료를 전달해 달라고 합니다. 이 채팅을 플로우 업무 기능에 적용해 보면 먼저 제목의 대괄안의 요청, 그리고 간단하게 업무 제목을 작성 후에 업무 담당자와 마감 일자를 지정해 주시고요. 관련된 업무 내용을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쉽죠?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플로우의 업무 기능을 이용해서 업무 요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임대리로부터 또 채팅이 왔네요. 지난번에 요청한 업무는 확인되셨나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라는 내용의 채팅이 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채팅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플로우에서는 업무 담당자가 이 진행 단계를 클릭해 주시고 간단하게 댓글도 남김으로써 업무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업무 요청자에게 확인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업무가 완료되었다면 업무 상태를 피드백으로 변경하고 관련 히스토리, 파일 등을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업무를 요청했던 임대리가 확인 후 완료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업무를 최종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업무 5단계 저희 플로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청은 요청자가 담당자에게 업무를 요청했을 때, 그리고 담당자가 업무를 진행한 시점에 진행으로 변경, 업무가 완료되면 댓글로 관련 자료나 히스토리들을 남긴 후에 피드백으로 변경하면 되겠고요. 이후 업무 요청자가 완료된 상황을 확인했는데 요청한 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다시 한번 더 요청으로 돌려주시고 피드백 사항, 수정 사항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아무 문제가 없이 업무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면 완료로 바로 전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업무를 진행 중에 해당 업무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온다면 보류로 전환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업무 5단계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다음 화면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업무 요청자와 담당자가 해야 하는 역할에 대한 부분인데요. 업무 요청자라면 요청 상태로 업무를 등록 후에 내가 요청한 대로 업무가 모두 완성됐을 때는 완료로 전환하는 것. 업무 담당자라면 업무를 시작한 시점에 진행, 완료가 되면 피드백으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이 완료로의 전환은 업무 담당자가 아닌 업무 요청자가 해주셔야 하는 부분 꼭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린 업무 5단계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 5단계의 정의였고요. 이 업무 5단계를 부서별로 활용할 수 있는 두 개의 활용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영업팀의 업무 5단계 활용 방법입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요청은 기업 접수 단계다. 진행은 안내, 세팅 단계다. 피드백은 기업에서 체험 중이다. 완료는 도입 확정되었다. 보류는 실패다. 이런 식으로 각 단계별로 업무의 정의를 내려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 MS북스라는 기업의 업무 상태를 보면 현재 진행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보고 아, 현재 박 부장이 맡고 있는 업무인데 안내, 세팅 절차를 밟고 있겠구나 하고 업무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영지원팀, 영업지원팀의 서류 발급 사례입니다. 여기서도 업무 요청 상태부터 보류까지 각 단계별로의 정의를 볼 수가 있고요.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현재 해당 업무는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표가 발급이 완료되어서 모든 확인이 다 끝난 상태이겠구나 하고 빠르게 업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플로우의 업무 기능 중 하위 업무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하위 업무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하나의 상위 업무 그 안에 진행해야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등록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디퓨저 박스 제작이라는 업무가 있는데 이 업무에 대한 진행 프로세스를 한눈에 확인하고 싶다면 또는 이 업무를 큰 업무를 더 세부적인 업무들로 확인하고 싶다면 이 상위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업무 내용들을 이렇게 하위 업무로 등록해 주시면 현재 업무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또 마감일은 언제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졸릴 만한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두 번째 퀴즈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진행 상태 변경하기에 관한 퀴즈이고요. 마찬가지로 정답자 선착순 두 분 확인할 예정입니다. 제가 정답을 말해달라고 한 순간부터 정답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어제 이사원에게 요청했던 업무가 확인해 보니 피드백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내가 요청한 대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내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답변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답변이 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니까 두 가지 부분을 모두 작성해 주신 분들을 정답자로 인정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을 모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방금 하위 업무를 진행하기 전 이 업무 5단계 상태에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두 가지 답변 모두 남겨주신 분들, 선착순 두 분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이 흘렀으니 한번 답변을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요청한 대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내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정답은 바로 네, 다시 요청으로 상태 변경 후에 댓글로 추가 요청, 추가 피드백 사항을 전달한다. 혹은 이 앞뒤 내용은 변경이 돼도 됩니다. 댓글로 추가 요청 사항, 피드백 사항을 남긴 후에 요청으로 돌려주시는 부분입니다. 네, 제가 말한 두 가지 내용이 이 두 가지 댓글로 추가 요청 사항을 남기는 부분, 그리고 상태를 변경해 주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정답자가 있으면 플로우팀에서 확인 후에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청으로 상태를 변경하는 것도 맞지만, 그거만큼 중요한 게 이 댓글로 어떤 업무가 잘못되는지,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지 남겨주는 부분도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업무가, 요구한 대로, 요청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는 요청으로 변경해 주시면서 댓글로 피드백 사항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업무 모아보기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교육 중에도 보셨듯이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다 보면 어떤 프로젝트에 어떤 업무가 있는지 헷갈리기도 하고 또 찾기도 어려울 때가 분명 올 텐데요. 이럴 때 등록된 업무들을 한 곳에서 모아볼 수 있는 전체 업무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 좌측에 있는 전체 업무를 클릭하면 지금 내가 참여 중인 프로젝트에 등록되어 있는 업무들을 모두 모아서 볼 수가 있고 업무 구분을 통해서 내 업무만 따로 확인을 하는 등 필터링을 통해서 원하는 업무를 빠르게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평소에 진행하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 업무 관리가 힘드신 분들은 이 상단에 있는 업무 구분에서 내 업무로 지정을 하고 마감일을 오늘 혹은 이번 주로 선택하셔서 내 업무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 업무, 방금 설명드린 전체 업무를 통해서 등록된 업무를 모아볼 수도 있는데 비슷한 형태이지만 나는 좀 차트 형식으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업무 일정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하나의 프로젝트, 조금 더 직관적으로 업무 일정을 확인하고 싶은 분들, 혹은 하나의 업무를 처음 시작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제부터 설명드릴 이 간트 차트 기능을 활용해 주시고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시면 이렇게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고 이 상단에 있는 간트 차트 탭에 들어가신 후에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의 일련의 업무 흐름, 큼지막한 업무 카테고리들을 먼저 이렇게 그룹으로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먼저 그룹을 이렇게 추가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촬영이라는 촬영 혹은 뭐 시나리오 작성, 편집이라는 큼지막한 업무 카테고리, 그룹이 생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큰 흐름, 큼지막한 카테고리가 생성이 되면 여기서부터 그룹별로, 카테고리별로 생각나는 업무들을 쭉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추후에 삭제를 하시더라도 일단 생각나는 업무들은 모두 등록해 두시는 것이 업무 정리에 더 도움이 되실 텐데요.
여기 촬영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는 뭐 이렇게 촬영 업체 선정, 뭐 촬영 장소 섭외, 또 촬영이라는 업무가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뭐 예를 들면 여기에도 여기서 바로바로 업무 등록이 가능하신데요. 뭐 여기 시나리오 작성에는 예를 들면 시나리오 기획이라는 업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1차 피드백, 2차 피드백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업무를 작성하시고 또 뭐 담당자 배정 뭐 일정 추가 등을 이곳에서 바로바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시면서 업무 일정들을 확인하실 때 담당자 지정 또 업무 등록 뭐 일정 등록까지 바로바로 하시면서 이렇게 좀 더 직관적으로 이 간트 차트 화면 안에서 업무들을 등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젝트 내에 있는 이 홈 화면 안에서도 뭐 이렇게 업무를 등록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간트 차트 안에서 간트 차트 화면에서 바로바로 업무를 등록하시고 또 일정을 등록하시면서 좀 더 쉽고 체계적인 업무 일정 관리를 해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플로우의 게시글 중 업무 외의 게시글 4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누구나 아주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데요. 제목과 내용을 입력하는 란이 있고 해당되는 기능으로는 텍스트 편집 기능, 해시태그, 멘션 기능, 파일 첨부나 위치 첨부 등의 기능들이 있습니다. 글은 보통 공지, 공유사항 작성용으로 사용하시면 좋고 앞서 프로젝트 규칙 관련과 같은 부분이나 모두가 확인해야 하는 파일들을 공유할 때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 이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해시태그가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각 프로젝트별로 자주 사용하는 키워드들을 이렇게 글 작성할 때 해시태그로 등록해 두면 나중에 프로젝트 내부에서 이 해시태그들을 클릭했을 때 그 키워드와 관련된 글들만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당 프로젝트에 자주 사용하는 키워드들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 공지글로 등록해서 프로젝트 담당자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이 해시태그 기능을 더 잘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일정 기능입니다. 일정 기능은 회의나 외근, 미팅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일정들을 공유할 때 사용해 주시면 좋고, 날짜 지정, 참석자 추가, 위치나 알림 설정, 메모 공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일정에서 방금 참석자 추가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내가 만약에 해당 일정에 초대가 된다면 아래에 보이시는 참석 여부에 대한 기능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회의에 누가 참석을 하는지 또 안 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할 일 기능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기능은 업무 기능과는 다르게 완료, 미완료 두 가지로만 분류가 가능하고 총 몇 가지 업무 중에 몇 개가 완료되었는지 진척률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게시글은 투표 게시글입니다. 사내 혹은 부서 내에서 어떤 안건을 결정해야 할 때나 혹은 뭐 가볍게 뭐 점심 메뉴를 골라야 할 때, 저녁 회식 메뉴를 골라야 하는 상황도 자주 있으실 텐데 그럴 때 이 투표 게시글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이 투표 기능을 이용하실 때는 뭐 마감일 지정이나 뭐 익명 투표 설정 등을 설정해 주시면 좋고, 또 이렇게 가볍게 뭐 티타임 때 마실 커피를 투표로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올린 투표글 링크를 복사해서 자주 사용하시는 채팅방 혹은 뭐 부서 채팅방에 공유해서 이 투표 기능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퀴즈가 아닌 깜짝 미션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플로우에 로그인 하신 후에 플로우 기능 핵심 교육 프로젝트에 로그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저희 교육 프로젝트에 참여가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앞서 문자와 메일로 전달드린 링크로 프로젝트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깜짝 미션은 지금 참여하고 계신 저희가 링크로 안내드린 프로젝트 내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모두들 접속하셨으리라 믿고 이제 미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션도 정확하게 미션을 등록해 주신 선착순 두 분 선정할 예정이고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플로우에 바라는 점을 업무로 등록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래 양식에 맞춰서 등록해 주신 분들만 저희가 선정해서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괄호 안에 요점을 작성해 주신 후에 뒤에 바라는 점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담당자는 플로우 담당자 중 아무나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일자는 오늘 날짜로, 마감 일자는 일주일 후, 그리고 우선순위는 이렇게 높음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 조회 권한을 전체 공개가 아닌 프로젝트 관리자만 볼 수 있도록 조회 권한 수정해 주셔야 하고요. 또 여기 나와 있는 이 구글 캘린더 연동 기능 추가라는 동일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에 바라는 점을 작성해서 올려주셔야 합니다. 이번 미션 진행을 통해서 업무 기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한번 꼭 익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착순 두 분은 강의가 끝난 후에 저희가 댓글로 공지 드릴 수 있도록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강의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기능입니다. 플로우의 첫 번째 세부 기능은 바로 파일 첨부입니다. 파일 첨부는 게시글, 댓글, 그리고 채팅창에서도 가능하고요. 이 클립 모양의 아이콘 클릭 시 내 컴퓨터에서 첨부,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 드롭박스와 연동해서 첨부도 가능하고 또 플로우 내에 등록된 파일들을 재등록할 수 있는 이 파일함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일 등록 후에 이렇게 해당 파일을 클릭하면 굳이 다운받지 않아도 이렇게 파일을 뷰어 형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된 파일들은 여러 프로젝트에 존재하다 보니 원하는 파일을 찾기 힘들거나 또 한꺼번에 한 곳에서 모아보기를 원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이 좌측에 있는 파일함 기능입니다. 파일함을 통해서 등록된 파일들을 모두 확인할 수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은 각 파일별로 이 상세 보기를 통해 해당 파일이 등록된 업무까지, 히스토리까지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각 프로젝트 내부에도 상단에 파일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파일 폴더가 추가가 가능합니다. 이 폴더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폴더 이름만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폴더 생성이 되고요. 이 해당 프로젝트에 들어있는 파일들을 추가로 폴더링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폴더 기능은 각 프로젝트별 파일 메뉴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기능이고, 그리고 이 폴더는 한번 생성이 되면 해당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게 동일하게 반영이 되는 폴더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일함 기능입니다. 플로우 내에 파일을 업로드 하실 때 이 파일함을 클릭해 보면 이 참여 중인 프로젝트에 공유되어 있는 파일들을 모아보기가 가능하고 해당 파일들을 다시 한번 플로우 내부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파일을 굳이 PC에 다운받지 않고도 다시 한번 재등록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해당 기능의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파일을 등록할 때에는 추가적인 용량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세부 기능은 알림 설정입니다. 플로우는 두 가지 알림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측 상단 숫자로 표시되는 알림 리스트. 두 번째는 모바일과 PC에서 모두 볼 수 있는 푸시 알림입니다. 저희는 특별히 프로젝트별로 알림을 설정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 수가 많을수록 점점 더 많은 알림들이 오게 될 텐데 그 많은 알림들 중에서 내가 확인해야 하는 알림들만 구분할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별 알림 설정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내부에 들어가셔서 더보기 클릭 후 알림 설정을 클릭하시면 게시물 푸시나 알림 푸시 또는 알림 리스트 설정까지 내가 필요한 대로 원하는 대로 알림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일이 설정하는 게 불편하시다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메인 화면 내에서도 설정 그리고 원하는 프로젝트들을 클릭하신 후에 일괄적으로 알림 설정을 통해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또 푸시 알림 마스터 설정이 우측 상단 환경 설정에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알림 설정에서 푸시 설정을 한 번에 온, 오프로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요일과 시간에 알림을 받지 않는 방해 금지 모드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퇴근 이후 또는 주말이나 휴가 시 알림을 받고 싶지 않다면 해당되는 요일과 시간을 선택해서 설정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부 기능은 바로 화상회의 기능입니다.
화상회의 기능은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일정 기능과 채팅 기능에서 개설이 가능하고, 개설이 된 이후에 참가자분들은 이 참여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화상회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 교육 내용입니다. 어쩌면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케이스 스터디인데요. 상황별로 플로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활용 사례들을 모아봤으니까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일일 보고를 플로우를 이용해서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해당 기업에서는 보고 파일을 엑셀 파일로 내려받고 양식 내용을 채우고 다시 업로드를 하는 등 복잡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고를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플로우를 도입한 이후부터는 이렇게 간략하게 동일한 양식을 이용해서 매출 보고를 하고 있고, 합산 매출을 제목에 입력을 하고 일일 보고라는 어, 해시태그를 등록을 해서 일일 보고 해시태그를 프로젝트 내부에서 클릭만 하면 보고했던 내용들, 매출 동향들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꼭 이런 매출 보고가 아니라도 뭐 일일 제조량, 뭐 일일 판매량 등 많은 부분에서 활용될 수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자료 공유 목적의 프로젝트를 별도로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많은 기업, 부서에서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싶다는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전사적으로 혹은 특정 부서끼리 많은 자료 공유가 필요하다면 해당 인원들로 구성된 프로젝트를 생성한 후에 자료만을 업로드해서 공유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앞서 파일 기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프로젝트 내부에 있는 파일 카테고리에서 폴더링을 해서 좀 더 간편하고 또 세부적으로 파일들을 관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거래처 또는 협력업체와 소통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주로 세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혼자 고객분들을 관리해야 할 때 이렇게 프로젝트에 고객분들을 초대해서 업무 소통을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렇게 고객들 혹은 협력업체와 소통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게 되면 혹시 이후에 업무 담당자가 변경이 되는 상황이 왔을 때에도 인계받는 담당자를 해당 프로젝트에 초대해 주기만 하면 이전까지의 히스토리들을 모두 프로젝트 내부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수인계 과정이 필요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특별히 기억해 주셔야 할 중요한 부분은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닌 거래처, 뭐 협력업체, 고객사분들은 이 초대를 받으시고 플로우 가입을 하실 때 꼭 게스트 계정으로 가입해 주셔야 하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또 안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고객을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개설했던 사례와 비슷한 개념인데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외부인을 프로젝트로 초대하는 것이 아닌 우리 회사 직원을 프로젝트 방에 초대해서 부서별 협력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게스트분들, 외부인분들을 초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내에서 초대하기를 통해 간단하게 타 부서분들을 초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업무 요청을 할 때도 빠른 소통을 위해서 업무 요청 양식을 작성 후에 해시태그와 상단 고정 기능을 활용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업무 5단계 프로세스를 이용하셔서 타 부서와 협력하는 프로젝트를 개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할 일 기능을 활용해서 팀원들과 하루 할 일을 공유하고 체크하는 사례인데요. 실제로 저희 플로우 CX 본부도 다음날 할 일을 미리 작성해서 이렇게 업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람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특정 시간대에 진행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확인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업무 공유방도 개설해서 서로의 업무를 공유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사례는 나만의 개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메모를 남긴 사례입니다. 플로우를 단지 회사 내 혹은 부서 간의 협업을 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개인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프로젝트를 생성 후에 관리자 승인 기능을 통해서 보안을 높여주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업무 관련 인사이트 혹은 개인 할 일 기능을 작성하셔서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 직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업무의 회사 관련 소식들을 공유하는 공간 운영입니다. 간단하게 뭐 회사 문화 프로젝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공간 안에서 직원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플로우의 기능들을 이용해서 글을 올리는 등 플로우와 더 친숙해질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플로우 도입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플로우를 잘 사용하는 기업들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먼저 상위 10% 기업은 직원 평균 접속률이 매우 높죠. 93%였고요. 1인당 월별 평균 등록 게시글은 101개, 또 1인당 월별 평균 등록 업무는 69개였습니다. 접속률만 높은 것이 아니라 게시글 수도 정말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 게시글 중에서도 무려 68%가 업무 게시글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상위 30% 기업의 플로우 활용 수치입니다. 직원 평균 접속률은 역시나 91%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1인당 평균 등록 게시글은 35.5개, 그리고 1인당 월별 평균 등록 업무는 16.8개로 게시글에서는 상위 10%의 기업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위 30% 기업은 게시글의 45% 정도를 업무로 등록해서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회사도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플로우를 사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입 후 3개월 이내에는 상위 30%, 즉 B레벨 이상, 도입 후 6개월 이내에는 상위 10%, 즉 A레벨 이상을 목표로 하여 플로우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플로우 사용량 랭킹은 S부터 F레벨까지 이루어져 있고요. 이 월별 사용량이 궁금하시다면 강의 중에 안내드렸던 교육 프로젝트에 입장하신 후에 마지막에 진행될 미션을 모두 클리어하시면 이 사용량, 월별 사용량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미션도 꼭 참여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교육 녹화는 이것으로 마무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